저희가 이야기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좋은 이 승리의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이 본인들의 GBTC를 현물 ETF로 바꿔달라라고 신청을 하고 SEC가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한 것에 대해서 이게 맞냐라고 법원에 좀 판단 좀 해달라라고 소송을 진행하던 가운데 일단은 그레이스케일 쪽의 승리로 됐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손을 들어줘서 어제 강력한 랠리가 펼쳐졌는데요. 자, 맞아요. 제 반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제가 또 인간 지표로서 여러분들께 방향성을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이 판사가, 연방 판사가 이 GBTC 현물 ETF 전환 신청을 SEC가 거절하는 것은, SEC가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그레이스케일에게 승리를 안겨줬죠. 이로써 이제 미국에서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이런 자산 운용사들이 신청한 비트코인의 현물 ETF 출시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지금 기대감이 아주 한껏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제 뉴욕 증시 개장 기준으로는 시장에 어떤 촉매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활기 없이 횡보 장세를 이어가다가 오히려 추가 하락하는 전망이 훨씬 우세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오전장 초반 중에 GBTC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분위기는 강세로 급반전됐죠. 자, 코인마켓캡 통해서 우리 시총이랑 좀 전반적인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이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전일 대비 4.6% 올랐고요. 1조 1천억 달러까지 올라갔고요. 24시간 거래량은 무려 110% 폭등을 했습니다. 자, 520억 달러대 어제 하루 동안 거래가 됐고 보통 250억 달러 정도 매일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어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520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힘을 받으면서 도미넌스 또한 9%까지 올라갔죠. 지난주에 48%였는데 조금씩 올라가더니 간밤에는 49%로 크게 올랐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8.8%로 여전해요. 비율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제 들어왔던 이 거래량들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다른 알트코인이 아닌 비트코인에게 몰빵됐다.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도미넌스만 놓고 보았을 때는요. 자, 비트코인 가격 또한 다시 27,000달러를 단숨에 회복을 해줬죠. 27,700달러 선까지 다시 올라섰는데 전일 대비 6%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GBTC와 관련해서 현물 ETF 승인 또 하나의 촉매제가 됐지만 또 어제 발표됐던 이 미국의 7월 구인 건수 감소 데이터가 발표가 됐죠. 7월에 구인 건수가 감소됐다라는 데이터는 다시 한번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라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제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하고요, 달러 하락하고요 하면서 뭐 주식이라던가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 이런 투자 자산들이 다시 한번 긍정적인 힘을 받아갔습니다. 이 거시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내부적인 이슈로도 그렇고 밖에서 안에서 좋은 소식들이 동시에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이 단숨에 27,0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일단 이런 상황인데 업계에서의 분위기는 또 어떠할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번 소식으로 확실시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SEC가,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 아저씨가 우리 암호화폐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연방항소법원에서는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ETF를 거부하는 게 이렇게 표현을 했죠. 변덕스럽고 자의적인 행위다. 라면서 SEC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변덕스럽고 자의적이다. 그러니까 니네 마음대로, 니네 기분에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이거죠. 기분대로, 기분파, 상당히 기분파인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법원이 SEC는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설명을 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고 꼭 또 적절하게 설명도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이러한 법원의 발언들이 사실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실현 가능성을 아주 한껏 높여줬습니다. 한껏 높여졌고요. 자,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정말 말 그대로 폭증할 수 있는 그 기로에 저희가 지금 서 있는데 방향이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뭐 이렇게 기관들 혹은 또 증권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할 수 있다면은 앞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유동 가능 물량이 얼마가 될지 상상도 되지 않지만 굉장히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법원이 SEC가 암호화폐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라고 인정한 것은 이 리플 판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SEC랑 리플도 되게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 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하나의 케이스인데, 일단 SEC가 이번에 암호화폐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시사한 것은 리플 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게 이야기가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키포인트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자기가 SEC 위원장 취임하고 나서 되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모든 암호화폐는 SEC의 관할 아래 있다. 우리가 주인이다. 주인이라기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렇게 독자적이고 이런 독자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져 왔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부터는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 상품이랑 좀 유사한 암호화폐 특성에 따라서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CFTC 그리고 SEC가 공동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SEC가 독자적으로 야, 너 뭐 증권, 너 B, 너 아웃, 너 소송, 바이낸스, 너 이게 문제야, 코인베이스 너 이러면 안 돼, 크라켄 어쩌고 저쩌고 막 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 뭐 사업자들까지 전부 다 태클을 계속 걸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SEC가 리플에게도 한 방 먹었고 그레이스케일에게도 한 방 먹은 상황에서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골목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정말 SEC의 이러한 행보가 멀지 않았다. 좀만 더 기다리면 완전히 분위기가 이제 꺾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레이스케일이 좋은 소식을 들려줬기 때문에 지금 SEC와 관련해서 현물 ETF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뭐 비트와이즈, 블랙락, 뭐 바네크, 위즈엄 트리, 인베스코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9월 1일 혹은 2일까지 지금 SEC가 승인이나 거부나 혹은 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일단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죠. 근데 또 모르는 일 같아요. 갑자기 또 그레이스케일 판결에서는 우리 쪽의 승리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9월 1일 혹은 2일에 블랙락이나 바네크 쪽에서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가 나온다. 난리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SEC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들도 뭔가는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이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서 법원 판결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금 법원이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적절하다라고 말한 법원의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원 판결 검토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물러날 SEC 게리 겐슬러가 아니죠. 당연히 법원 판결에 대응을 하겠거니라고 생각은 했는데 대응을 한다라고 하고요.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게, 항소할 수 있는 게 45일이라 그래요. 45일 안으로 항소하지 않으면 이번 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되는 거고요. 45일 안에 항소를 하면은 또다시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억울합니다, 이제 이 과정을 계속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SEC가 또 어떤 자료로 어떤 내용으로 우리 쪽에 대응을 해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미 SEC와 관련해서 법원이 말이 안 된다,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등등의 말들을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이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기세가 SEC 쪽으로 기울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업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빨대님 어서 오세요. 자, 그렇다면 이를 놓고 이게 지금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각각의 입장인데,
현재 이 사건을 놓고 업계에서는 어떤 이슈들 또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오늘은 이슈를 먼저 확인을 하고 좀 코인 위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SEC가 2024년, 그러니까 내년 1분기에 현물 ETF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대감을 업계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중 한 곳이죠. ETC 그룹의 CEO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에 현물 비트코인 ETF SEC가 이제 신청 승인해 줄 거다라는 예측을 지금 내놓기도 하고요. 이 SEC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가 3개뿐이다 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 GBTC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신청 반려 사유를 들면서 재차 신청을 반려하는 것, 그러니까 대응해서 다시 한번 항소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냥 네 맞습니다 판사님, 저희가 좀 때를 썼는데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승인해 주는 거, 혹은 세 번째는 이제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청하는 건데, 이 전원합의체 심리 같은 경우는 법원의 좀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좀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한마디로 크게 두 가지의 기로에 있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신청을 승인을 해준다던가 혹은 끝까지 맞서 싸우던가. 근데 일단은 맞서 싸우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하원 금융위원장인 패트릭 맥켄리는 결국 조금 이렇게 솔직하게 게리 겐슬러가 보면은 조금 마음에 상처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레이스케일 판결을 놓고 봤을 때 SEC는 암호화폐 규제를 실패했다 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가 사실 SEC, 게리 겐슬러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지금까지는 거의 뭐 자기가 혼자 다 독재해서 하는 것처럼 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SEC는 암호화폐를 규제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지금 내놓고 있고요. 이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세요, 이분이.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 금융혁신 그리고 기술 법안과 관련된 부분이 법적으로 통과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재밌는 사례가 또 등장했어요. 그새 간밤 사이에 이 뮤직 NFT가 등장했는데요. 이 노래 제목이 게리 겐슬러는 언제나 패배한다입니다. 이제 약간 모두의 좀 조롱 대상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또 너무 이제 막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또 너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너무 제가 MBTI 극 F거든요. 또 마음이 또 쓰이네요. 이렇게 또 마음이 보면서 아유 저분도 참 마음고생 많이 하시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게리 겐슬러인데 지금 NFT까지 그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입찰가가 0.2 이더리움이라고 하는데 경매가 3일 뒤에 마감이 된다라고 합니다. 진짜 너는 늘 패배자야. You are a loser. 넌 대놓고 너는 루저야. 이걸 NFT로 박아가지고 판매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SEC의 패배에 사람들은 말 그대로 환호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돼서 사람들의 기대감은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27,700달러까지 가격 회복이 나와졌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우리 시장에선 중요한 하나의 요소일 것 같은데, 그레이스케일 판결 나고 나서 암호화폐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주가도 폭등했습니다. 코인베이스 14% 급등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이 박스권 장세를 탈출하기에는 힘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기에는 더 강력한 촉매제가 필요하다 이거죠. 한마디로 마법의 총알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렇다면 이 더 강력한 촉매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블랙락과 같은 대형 금융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소식이 될 것이다. 이번에 9월 1일, 9월 2일에 있죠. 과연 그때 만약에 승인이 나온다 하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방송에서 저희가 한번 축배를 다 같이 드는 걸로 하고요.
자, 제가 한번 글라스 잔과 좀 마실 것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저희 이 현물 ETF 승인되는 날에는 각자 계신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축배를 한번 들어보는 걸로 월스트리트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27,000달러까지는 올라왔지만 현재 구간까지의 가격 회복이 결코 다시 한번 이 상승장으로 연결되는 어떤 다리 역할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어제 파생 상품 거래소에서 1억 달러 상당의 숏 포지션이 모두 청산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과 온체인 데이터 나눌 때 숏 포지션 또 역대 최다 하면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하락한다에 다 베팅하고 있다라는 설명 드렸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분들께서는 모두 청산을 당하셨습니다. 갑자기 비트코인이 폭등하는 바람에 숏 포지션 물량이 싹 정리가 됐다라고 하고요. 지금 비트코인 강세 입장 전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확인해 봤던 것처럼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과 또 달러의 약세가 잠깐적으로 나오면서 우리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증시에도 긍정적인 상승 요인이 된다라고 하고요. 디지털 자산 펀드가 지난주에 1억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난 3월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게 지난주까지예요. 이게 지금 어제 그레이스케일 소식 반영된 게 아니라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는 이 크립토에게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좀 부정적인 한 주를 보냈기 때문에 지난주에 좀 자금 유출이 많았는데 이런 자금 유출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기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늦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사람들이 자금을 계속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코인쉐어스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판결 이후로 이더리움을 대량 매수한 고래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대량 매수를 했는데 얼만큼 샀냐? 이더리움을 11,000개를 샀다라고 합니다. 11,000개. 처음에 이더리움을 4,000개 정도를 샀다가 다음에 추가적으로 몇천 개를 더 추가 구매를 했는데요. 이더리움 가격 1,714달러에 대량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가격이 1,729달러죠. 이더리움도 4% 정도 전일 대비 올라섰고요. 1,600달러대 있다가 1,700달러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입니다. 1,729달러에 이더리움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고래가 1,714달러에 10,000개 이더리움을 추가 구매했다. 하나의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죠. 일단은 밑에 지지라인을 한층 좀 올려주는 그런 데이터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SEC와 관련해서 승리의 파티를 연다고 합니다. 이거 파티 누가 갈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리플 홀더들 다 초대해 주시는 건가요? 리플 홀더로 봤을 때 만약에 물량으로 홀더들을 줄을 세운다. 그러니까 고래들만 초청을 한다. 그럼 저는 갈 수는 없지만 만약에 리플을 홀딩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 그러니까 얼마나 리플을 오랫동안 신뢰하고 애정하고 관심 있는 마음으로 리플을 오랫동안 들고 있었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래도 저 정도면은 조금 초대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 그대로 정말 속된 말로 우리 업계의 전문 용어죠. 저는 정말 리플 존버의 끝을 보여주는 한 명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물량보다도 얼마나 이거를 장기적으로 팔지 않고 모든 순간에 홀딩하고 있었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한국을 대표해서 좀 제가 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혹시라도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께서 보신다면 저 여기 서대문에 있는데요. 저 좀 초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9월 29일 뉴욕에서 승리의 파티를 엽니다. 이 파티 이름이 Celebratory Victory Party, 말 그대로 승리 축하 파티이에요. 파티 이름도 참 직관적이고 재밌죠. 승리 축하 파티인데 SEC를 상대로 법적 승리를 자축하는 의미로 파티를 연다라고 하고요. 이 앞서 약속한 대로 적절한 승리 축하를 할 때다라고 하면서 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글을 올렸습니다.